안녕하세요. 우리의 고군분투 인생 시작합니다. 지난 시간에는 제가 재발한 얘기를 들려드렸는데, 오늘은 더더욱 심한 형태로 재발했던 2017년 11월 달로 돌아가서 그때의 기억을 되짚어 보겠습니다. 2017년 11월 달에 또 그 멤버예요. 그 멤버 처갓집 식구들하고 청송에 여행을 가게 됩니다. 청송의 주황산이라는 곳에 여행을 가게 되죠. 목적은 단풍 구경이었습니다. 총 날짜는 2박 3일 코스로 갔고, 첫날은 경주에서 하루 자고, 둘째 날은 청송에서 하루 자고, 그렇게 단풍 구경 갔다가 오는 걸로 코스가 되어 있었습니다. 내나 그 멤버, 저하고 와이프, 장모님, 와이프 이모님, 외할머니, 그렇게 5명이 타고 첫날 아침 일찍 2017년 11월 초 아침 일찍 경주로 출발해서 이곳저곳 구경하고, 그리고 경주에 그 한옥마을이 있거든요. 양동마을이라고 조금 그 민박비가 저렴한 곳이 있어요. 양동마을입니다. 거기 가서 1박을 하게 됩니다. 1박을 하고 1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경주를 떠나게 되죠. 청송으로 떠납니다. 떠나게 되는데, 청송이 꽤 멀어요. 경북 쪽인데 꽤 멀어요. 경주에서도 한참 갔어요. 한참 가가지고 청송 톨게이트를 한 20km 정도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. 남겨놓고 터널을 이렇게 이제 마지막 터널인 줄은 모르겠는데 마지막 터널이었던 것 같아요. 이 터널을 지나서 한 20km 남았습니다. 이 터널 3분의 1 정도 들어갔는데, 와, 이제 청송 20km 밖에 안 남았어요. 고속도로 톨게이트가. 터널 3분의 1 정도 들어갔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불편한 기색이 생기는 겁니다. 그리고 애써 외면하려고 했는데 이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. 뭐 때문에 방아쇠가 당기졌는지 모르겠는데, 이 터널이라는 공간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불안이 폭발을 했어요. 폭발을 하면서 고속도로 터널 그 안에서 공황 발작을 하게 됩니다. 고속도로 터널 그 안에서 공황 발작을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? 속도가 막 100 몇십 킬로씩 뒤에서 차가 쌩쌩거리고 달려오는데, 거기서 제가 패닉에 빠졌어요. 그냥 머리가 그냥 순간 새하얘졌어요. 새하얘지면서 내 자신이 나를 컨트롤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. 와, 큰일 났다. 이건 나만 있는 거 아니고 와이프 포함해서 총 5명이 타고 있는데 차에 이거를 터널에서 내가 차를 세워버리면 이거 대형 사고 난다. 무조건 터널 통과해야 된다. 진짜 창문 다 열고 막 정신 차려 임마, 정신 차려 너 여기서 발작하면 죽어 하면서 이제 뺨을 치고, 옆에서 와이프 있었어요. 뺨을 치고 창문 열고 이제 호흡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 터널을 통과합니다. 터널을 나오자마자 고속도로에는 갓길이 없죠. 하여튼 그 2차선의 그 오른쪽 그 뭐 차가 다니지는 않는 곳인데 그걸 뭔 길이라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. 하여튼 갓길이라 할게요. 그쪽에 차를 정차하게 됩니다. 터널 나오자마자 정차해가지고 와 있는데, 거기는 어차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.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.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. 그래서 대충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터널 통과하고 이제 한 18km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. 와, 가자. 어차피 여기서 시간을 죽치고 있을 수는 없다. 가자. 이래가지고 다시 있는 의지 없는 의지 모든
몸에 있는 제 한 올의 그 용기하고 모든 걸 끌어모아서, 정신력을 끌어모아서 다시 차를 출발을 시킵니다. 그래서 근거히 청송의 톨게이트를 통과하죠. 통과하고 국도에 들어서자마자 차를 다시 갓길에 세워요. 갓길에 세우고 한 10분인가 15분 쉬었어요.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국도니까 그냥 운전을 하고 이제 숙소에도 도착하고 주산지 저수지도 구경하고 이제 할 걸 다 했습니다. 할 걸 다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났어요.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주황산에 도착하게 됩니다. 와, 근데 이 부산은 그때 제가 출발했을 때 10몇 도였는데 11월 초에 주황산 온도는 영하였어요. 영하 1도가 됐습니다. 엄청 추웠습니다. 그때 저는 이제 고어텍스라는 걸 처음 입어봐가지고 고어텍스가 복원이 되는 줄 알았어요. 안에 그냥 이런 티 한 장에 위에 고어텍스 한 게 있고 영하 1도의 날씨에 어르신들하고 와이프는 전부 다 그냥 둘레길 구경하라고 혼자 주황산에 등산을 하게 됩니다. 주황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. 과거에도 한번 올라가 봤었고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산이에요. 높지도 않은. 그래서 혼자 그 꽁꽁 얼었죠, 몸이. 뭐 영하 1도에 그 티 한 개, 고텍스 한 개 딸랑 입고 올라가는데 제 몸이 슬슬 데펴지면서 조금씩 나아졌는데, 아, 이런 젠장. 산 중턱에 올라서게 됩니다. 산 중턱에 올라서서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게 됩니다. 잠시 쉰다는 게, 경치를 구경하면서 잠시 쉰다는 것이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목격하게 돼요. 편말을 보게 되는데, 그 편말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 등산 중 심장이 두근거리시는 분들은 심장에 무리가 온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체크하고 하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마 이 정도 문구였던 것 같아요. 와, 그 문구를 다 읽는 순간 불안함이라는 이 씨앗이 생기게 됩니다, 마음속에. 왜냐면 나는 이날 이때까지 운동 열심히 했고 산도 수없이 탔어요. 물론 높지는 않았지만 뭐 400-500m 산은 그냥 밥 먹듯이 탔었고, 내 심장은 분명히 튼튼한데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. 내 심장은 어디 내놔도 꼴리는 심장이 아니고, 심장 박동수도 저는 지금도 재면 1분에 60번이 안 뜁니다. 1분에 한 50 몇 번밖에 안 돼요, 휴지기 때. 그만큼 운동으로 많이 단련됐기 때문에 심장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도 그 문구를 본 순간 불안한 겁니다. 한 10분 동안 거기 중턱에 서서 갈등했어요. 와, 이거를 하산해야 되느냐, 아니면 이 불안한 마음을 이겨내고 이 불안 공황이라는 녀석한테 내가 싸워 이기면서 정상을 찍고 그 승리감을 맛봐야 되느냐, 그 갈등을 했어요. 승리감이냐 내려가서 비참함이냐, 제게는 그 두 가지였어요. 결국에는 내 심장을 믿기로 했어요. 내 심장을 믿고 다시 오르막길 데크 쪽에 발을 얹어놓고 등반을 하게 됩니다. 등반을 한 지 한 5분 정도 지났습니까? 와, 이제 당연히 등반을 하게 되면 이제 심장이 차고 숨이 차니까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데 불안한 거예요. 결국에는 5분 만에 내려오게 됩니다. 제가 단 한 번도 산에 가서 정상을 찍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중턱에서 하산을 하게 됩니다. 비참했죠. 왜냐하면 결국엔 내 공포심을 극복하지 못했으니까, 내 마음의 불안함을 넘어서지 못했으니까, 결국에는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승리감도 못 보고 내려와 버렸으니까. 그렇게 하고 이제 점심 때까지 이제
청송에서 일정은 어느 정도 다 마쳤어요. 점심때까지 마치고 한 2시경 한 3시경 청송을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, 부산에 가려고. 청송부터 부산까지 3시간 넘습니다. 3시간 정도 걸려요. 멀어요. 그 고속도로를 다시 올리려고 하니까, 와, 이 올 때 고속도로 터널에서 발작한 그 기억 때문에 아무리 내가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도 고속도로에 올릴 자신이 없어요. 고속도로를 운전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 내비게이션 찍어보니까 국도하고 고속도로가 한 3-40분 차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아예 고속도로를 피해서 국도로 내려가겠습니다,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몸 상태를 얘기하고 어르신들하고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. 그리고 뭡니까 포항 바로 위에 그 어디고 하여튼 대게 홍게를 먹으러 갔어요. 대게는 너무 비싸가지고 거기까지 잘 갔어요. 청송에서 거기서 홍게를 먹고 쉬고 이제 5시가 넘은 시간에 포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. 이제 국도를 타고 포항을 지나서 이제 경주 쪽으로 가야 돼요. 그래서 포항으로 가는데 포항 국도에서 또 발작을 하게 돼요. 포항 국도에서 또 발작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한 또 5분 동안 쉬게 되죠. 5분 쉬고 나서 지금 공원에 도착했어요. 5분 쉬고 나서 다시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, 이번에는 운전대를 잡은 지 채 2분도 안 돼서 다시 차를 세웠어요. 다시 또 국도 갓길에 또 세웠어요. 와, 운전이 안 되는 겁니다. 한 번 해도 운전이 안 되는 겁니다. 집에는 가야 되고, 여기 멤버 중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, 결국에는 경찰서에 전화해요. 내가 이런 상황인데 도와줄 수 있냐고. 못 도와준대요. 119에도 전화를 합니다. 119에도 전화해가지고 내가 공항 발작을 해서 지금 운전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안 된대요. 출동할 수가 없답니다.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. 그래서 한만 머리를 짜내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는 자동차 운전자 보험에 전화를 합니다. 운전자 보험이 아니지, 차 보험에, 차량 보험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긴급 견인을 해달라고 합니다. 거기서 이제 가장 가까운 큰 병원에, 포항에 있는 가까운 큰 병원에 견인이 되어서 갑니다. 제 차를 견인차가 와가지고, 레카차가 와가지고 들어 올려서 앞바퀴만 들어 올려서 5명이 그대로 뒤에 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. 저는 그 레카차에 탔고요. 그래가지고 포항에 그 병원에 갔는데, 이제 그때 이제 그 와이프만 남기고 다른 분들은 진짜 죄송한데 버스를 타고 가셔야 될 것 같다. 아니, 버스나 이제 뭐 다른 수단으로 타고 가셔야 될 것 같다. 내가 운전은 힘들 것 같다.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약을 달라고 해요. 내가 공황장애 환자니까 약을 달라고 해요. 근데 뭐 옛날에 제가 먹었던 약 종류 양 이런 거 다 알아야 된다고 해요. 처방전 그런 게 없이는 과다한 양을 먹었을 경우에 졸음이 올 수 있기 때문에, 지금 몇 년 동안 약을 안 먹은 상태라서 졸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약 처방을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. 졸음이 와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. 결국에는 제가 대리운전을 부르게 됩니다. 하다 못해 대리운전을 부르게 돼요. 대리운전을 불러서 12만원? 포항에서 부산까지 12만원을 주고 가게 됩니다. 12만원 주고 가고 어르신들 다시 다 불러가지고 타고 가요.
타고 가서 부산에 도착하고 와 기분이 참 더럽더군요. 이 운전 한 개에 겁을 내서 거기서 거금돈 12만원을 주고 부산까지 대리를 했으니 비참했어요.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비참한 생각으로 눈을 뜹니다. 일단 계속 운전이 안 되니까 새벽 6시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씻지도 않고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시동을 겁니다. 차에 시동을 걸고 내가 진짜 운전이 안 되는 몸인지 차를 끌고 나옵니다. 차를 끌고 나서 동네를 이렇게 몇 바퀴 돕니다. 운전이 되는구나. 운전이 되네. 그나마 다행이네. 출근을 할 수 있겠구나. 그렇게 두 번째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석 달 전에 재발한 거와 동시에 석 달 만에 또다시 재발하게 됩니다. 이 뒤로도 저는 약을 안 먹습니다. 이 뒤로도 약을 먹지는 않았어요. 약을 먹지는 않았고 지금은 차 정차 상태입니다. 한참 동안 그래도 한 1년 정도 약을 안 먹었던 것 같아요. 계속 거부를 했어요. 이제 약을 거부하고 그냥 의지로만 이기려고 했는데 그 뒤부터 계속해서 도로에만 가면 불안함 때문에 운전이 힘들어질 때가 많았어요. 그런데도 고집을 피우면서 약을 먹지는 않았어요. 여기까지가 제 재발의 두 번째 발작 얘기입니다. 두 번째 발작은 고속도로 터널 안.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죠. 그래도 고집을 피우면서 하여튼 약을 먹지는 않았어요. 지금 다시 생각해도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. 저같이 산 사람도 있어요. 저 같은 상황에서 발작한 사람도 있고. 그러니까 아무쪼록 다들 힘내시고 어깨 펴고 가슴 펴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. 오늘 재발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